안녕하십니까. 문화유청 세계유산팀의 박형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과 문화유청의 역할과 과제가 되겠는데, 어제 세계기록유산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어제 서경호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계기록유산 제도 자체에 관해서는 지금 등재 추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와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와 계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계기록유산이 이제 유네스코 쪽에서 하고 있는, 저희 쪽에서 이제 분류하기는 유산 관련 사업이 이제 세계유산, 그 다음에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표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세계유산하고 인류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협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세계기록유산은 그렇지 않고 유네스코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사무국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록이 저희가 보통 세계기록유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세계기록유산의 국제 목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지역 목록과 국가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세 가지 간의 위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연역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제도 개선이 2015년부터 시작이 돼 있긴 한데, 서경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현재 신규 접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등재결정 주체가 누구냐.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은 국가 간 협약이기 때문에 그 협약에 가입해 있는 국가들 중에서 선출된 위원국들이 등재를 결정을 하고 있고, 세계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네스코 사무국의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무총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도 개선 전에 이제 기존 제도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럼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해서 문화유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제 문화재보호법의 제1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내용이 나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저게 세계유산의 기본이 되는 협약이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저게 인류무형유산을 등재한 협약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이라고 명확하게 써 있는 게 세계기록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문화유청에게 주어져 있고, 그 선정은 문화유청에서 정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세계유산이나 인류무형유산과 마찬가지로 이제 문화유청에서 선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제 유지관리 및 지원. 여기서 이제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 저기 이제 세계기록유산도 포함인데,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세계유산하고 인류무형유산하고 세계기록유산하고 그 제도상의 이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유산을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한 그 선결 조건으로 잠정 목록에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센터에 잠정 목록을 제출을 해서 이제 등재를 하고, 잠정 목록에 등재된 날은 1년이 지나야 세계유산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인류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가에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문화재, 그러니까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가 신청 자격을 가지는데, 세계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전 단계가 없습니다.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저희 쪽 문화유청에서 이제 지원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그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국제적인 절차로 잠정 목록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잠정 목록에 대해서 이제 문화유청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은 이제 그런 사전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나온 것처럼 그 등재된 날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등재 추진 준비를 하시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문화유청에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등재하고 그다음에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등재 절차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전문가 검토, 세계기록사 한국위원회 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은 2005년쯤부터 되어 왔고, 대체로 한 10건 정도는 거의 꾸준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는 저희가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서로 통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언론에도 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전문가 검토와 세계기록유산위 한국위원회 검토랑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전문가 검토에서는 이제 저희가 등재 신청서 양식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 접수된 신청서에 이제 내용에 좀 뭔가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기록물 목록에 대해서 착오 같은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분과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가 공모를 실시를 했을 때 접수된 건수가 2007년하고 11년이 살짝 적은데, 그때 특별히 접수 기간이 짧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접수 기간은 대체로 2개월 정도를 쭉 유지를 해왔고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이제 접수를 하실 때는 등재 추진하는 쪽에서 이제 가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고, 선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문화재청과 전문가와 그 신청자 쪽이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제출할 때 이제 등재 신청서만 원래 제출을 하면 되지만, 보통 거기에 이제 저희가 추가로 그 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같이 제출을 하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기록유산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는 동영상을 꾸준히 만들어서 같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계기록유산에서 이제 단독 신청의 경우고, 만약에 국제공동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문화재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네스코로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등재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2017년에 이제 3가지가 등재된 거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지금 접수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등재된 유산에 대해서 등재 신청과 이제 등재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등재된 유산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저희는 2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이 다른 거기도 하지만 담당 부서가 다른 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인데, 저기에 이제 세계유산 안에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제 올해 사업부터 그러니까 올해 공모한 사업부터 세계기록유산을 포함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건은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체는 이제 지자체가 되고요. 그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이제 기초지자체한테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받은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던데, 이제 뒤에 설명드릴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기존에 이제 세계유산만 홍보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기록유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활용도로 인지도 제고, 비지정 세계기록유산 지원. 그러니까 아까 문화재보호법에서 보셨지만, 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은 국가문화재에 준해서 지원하고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준해서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준하여라고 하면은 다른 부대 조건이 없는 한은 똑같이 라는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세계기록유산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들은 이제 따로 그 지정문화재로서 지원을 받지만,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저희 세계기록유산 관련 홍보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은 이제 세계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기관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꼭 기초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원 조건은 똑같이 이제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 단계에서 제한을 하진 않지만 똑같은 사업이 이제 활용 쪽과 홍보 쪽을 같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활용 쪽 결과를 봐서 이제 결과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까 이러저렇게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그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사업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활용 프로그램은 이제 활용이라는 취지에 맞게 테마형, 복합형, 관체형, 아니면 이제 문화 공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계기록유산 그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면은 이제 그 보존 처리 쪽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조건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문화유치청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등재 신청 같은 경우는 제도 개선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제도 개선 진행 방식이 어제 서기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일괄 타결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회원들과 이제 그 합의된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전체가 다 합의가 돼야 끝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사실 올해 3월에 그 워킹 그룹이 구성이 돼서 그 1차 회의를 잡은 직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그 프랑스 쪽에서 터지는 바람에 이제 계속 진행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유네스코 쪽에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내년 3월 달에 있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그 일정이 지켜질지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일정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기존 제도에서는 그 5개월 정도 전에 통지를 하고 이제 마감을 해왔기 때문에 3월달에 제도 개선안이 이제 정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년 연말 혹은 아예 내후년 이렇게 이제 신청 접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요즘 그 봐서는 아마 22년도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원래 이 제도 개선 그 스케줄에 따르면 내년 후반기에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22년 상반기에 접수가 재개된다고 하면은 기존 사이클이랑 맞기 때문에 기존 사이클이 짝수년 상반기에 제출을 하고 홀수년 하반기에 등재가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클을 지킨다고 하면은 22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2017년에 이제 중단되기 전에 그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 혁명 기록물을 다음 신청 대상으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재개가 되면은 이제 저 두 가지 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 그 신청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 지원 사업이 이제 내년 사업까지 3년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던 이제 지자체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어디냐 규장각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쪽에 있는 것들이 거의가 아니라 그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점 하나랑 또 이게 그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화유치청에서는 뭐 등재는 이제 그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 계속적으로 등재는 확대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제 활용과 홍보 관련해서 이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3년 차가 되어가는데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존재를 알게 되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꾸준히 그 신청하시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20년에 비하면은 21년도는 저희가 그 신청해주신 예산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예산 규모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규장각이나 한국중앙연구원에 소장돼 있는 것들이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원과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지원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규장각이나 한국중앙연구원 또는 이제 그런 여태까지 신청이 되지 않았던 그런 세계기록유산들에 대한 이제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획이 3년, 이제 홍보 지원이 3년 차 정도에 접어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좀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좀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 지원하실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수립을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팜플렛 같은 형태로 내년도 공모 전에 한번 그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